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랜지스터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BJT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 해당이 되는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트랜지스터 분류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트랜지스터는 일반적으로 증폭이나 스위칭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트랜지스터를 BJT와 FET로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BJT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약자입니다. FET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BJT가 되겠습니다.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BJT는 전류 제어용 소자입니다. 전류 제어용 소자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FET라고 하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는 전압 제어 소자이지요. 전압 제어용 소자가 되겠습니다. 자, 전류 제어용 소자라고 하는 것은 입력 전류, 즉 베이스 전류를 통해서 출력 전류인 컬렉터 전류를 조절하거나 제어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FET는 전압 제어용 소자인데요. 게이트에 가해주는 전압으로 출력 전류인 드레인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혹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바이폴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라는 용어와 폴라라는 용어의 합성어인데요. 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폴라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극성이란 뜻이지요.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란 뜻입니다. BJT의 바이폴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극성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 전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전류를 생성하기 위해서 두 개의 캐리어가 사용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캐리어는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이지요. 그리고 플러스 극성을 가지고 있는 전공 혹은 양공이라고 합니다. 전공과 양공이 이 두 개의 캐리어가 BJT에서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모두 관여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FET는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는 전자 또는 전공, 양공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플러스 극성을 가지고 있는 전자나 전공이나 전자 중에서 한 종류의 캐리어에 의해서 전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니폴라라고 합니다. 유니폴라라고 하죠. 자, 유니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 개란 뜻이고 폴라는 극성이란 뜻이죠. 유니폴라와 바이폴라의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ET라고 하는 것은 BJT에 비해서 아주 작은 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개의 FET를 단일 웨이퍼에서 제작 가능하고 확장성이 아주 뛰어나지요. 또한 FET는 BJT에 비해 전력 소모도 매우 적어서 고집적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반도체 IC에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메모리에는 바로 이와 같은 FET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살펴본 것처럼 우리 FET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캐리어로 동작이 되지요. 따라서 소음이 매우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형 증폭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논리 회로에도 폭넓게 활용이 되는 이유가 되겠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JT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PNP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PNP 트랜지스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NPN 트랜지스터입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그리고 P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놓은 것이 PNP 트랜지스터입니다. 반면에 N형 반도체에 P형 반도체를 붙이고 그리고 다시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트랜지스터는
NPN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그리고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되겠지요. 3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드나요? 자, P형 반도체는 실리콘 격자에 불순물을 우리가 도핑을 해 줌으로써 만들 수 있는데요. 물론 N형 반도체도 실리콘 격자에 불순물을 추가해 줌으로써 우리가 만들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P형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래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 격자를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실리콘은 사가의 원자가 되겠습니다. 사가라고 하는 것은 최외곽 전자를 4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각각의 4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고, 자, 격자를 보시면 이 전자들은 서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8개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되기란 상당히 어렵지요. 이와 같이 실리콘 격자는 우리가 전류 전도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리콘 격자에 우리가 3가의 억셉터 불순물을 추가해 줌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의 억셉터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최외곽의 전자를 3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륨, 그리고 인디움, 붕소, 알루미늄 등이 바로 3가의 불순물이 되겠습니다. 이 3가의 억셉터 불순물을 실리콘 격자에 도핑을 해 줌에 따라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바로 이 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홀이지요. 홀. 자, 전공이라고 합니다. 붕소라고 하는 3가의 억셉터 불순물을 추가해 줌으로써 이제 전공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P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P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어가 전공이 되겠지요. 다수 캐리어가 바로 전공 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공은 이제 이웃하고 있는 전자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와 같이 캐리어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류의 흐름, 전도성이 증가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N형 반도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N형 반도체는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지요, 여러분. 자, 실리콘 격자에 우리가 5가의 도너 불순물, 즉 인이나 우리가 비소와 같은 5가의 5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는 도너 불순물을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리콘은 이제 인으로 대체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5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공유 결합을 하고 남은 전자가 이와 같이 잉여 전자가 하나가 있지요. 자, 바로 이와 같이 전자를 잉여 캐리어로 만들어 줌에 따라서 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 않은 이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리콘 격자에 5가의 도너 불순물을 도핑해 줌으로써 우리가 다수 캐리어인 전자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자, 이것이 바로 N타입 반도체, N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전자가 될 것입니다. 소수 캐리어는 전공이 되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다시 트랜지스터 분류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BJT의 2가지 타입에 해당이 되는 PNP 트랜지스터와 NPN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BJT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와 같이 3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아래에 2개의 심볼이 있습니다. 이 심볼이 어떤 것이 PNP 트랜지스터이고 어떤 것이 NPN 트랜지스터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개의 심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살표의 방향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습니까? 가운데 있는 이 단자는 베이스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있는 단자는 2m 단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단자가 세 번째 단자인 컬렉터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PNP 트랜지스터와 NPN 트랜지스터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이스에 지금 좌측에 있는 심볼은 화살이 꽂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에 화살이 살짝 꽂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피가 나겠지요? 자,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 심볼은 바로 PNP 트랜지스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측에 있는 것은 배에 화살이 빗나갔지요? 자, 그래서 피가 나지 않지요?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다음은 트랜지스터, NPN 트랜지스터를 예를 들어서 전류의 흐름을 제가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IB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IC, 자, 컬렉터 전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2m에 흐르는 전류를 I2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흐르는 전류에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은 전류의 법칙이지요. 자, 유입 전류의 합은 유출 전류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 전류 법칙입니다. 자, 인풋 전류의 합은 자, 출력 전류의 합과 그렇죠? 유출 전류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을 적용을 해서 식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트랜지스터의 심볼을 여러분들이 자, 하나의 더트, 즉 점으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두 개가 있죠. IB 전류와 IC 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나가는 전류는 2m 전류에 해당이 되는 IE 전류가 있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유출 전류는 IE죠. 자, IE입니다. 이 IE는 자, 유입되는 전류는 IB와 IC가 있죠. 자, 그래서 유입 전류의 합과 동일하다라는 IE는 IB 더하기 IC라는 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IE라고 하는 2m 전류와 컬렉터 전류는 거의 같습니다. 자, 왜 같을까요, 여러분? IB라고 하는 베이스 전류는 컬렉터 전류에 해당이 되는 IC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에 IE와 IC는 거의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지요. 자, 여기에서 바로 트랜지스터의 증폭에 대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전류에 해당이 되는 베이스 전류, 그리고 출력 전류에 해당이 되는 컬렉터 전류입니다. 입력 전류는 작고 컬렉터 전류는 크다라는 의미지요. 자, 그만큼 이 트랜지스터는 증폭 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트랜지스터의 증폭률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값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 하면 HFE 값입니다. HF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타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자, 전류 증폭률은 영국의 국영방송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맞습니다. 자, 베타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 증폭률 베타는 IB분의 IC다. 자, 베이스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률, 즉 HFE는 트랜지스터마다 값이 다릅니다. 자, 제가 살펴본 ESA562라고 하는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률은 70에서 240까지의 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베이스 전류로 큰 컬렉터 전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의
전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좌측에 있는 ESA562와 ESA1815라고 하는 트랜지스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랜지스터 모양을 그림으로 표시를 해 본 것인데요. 이와 같은 트랜지스터의 패키지 타입은 자, TO9E 타입입니다. TO9E 타입이고요. T는 트랜지스터, 그리고 O는 아웃라인의 약자입니다. 트랜지스터 아웃라인입니다. 자, 단자가 세 단자가 있고요. 이 세 단자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핀이 어사인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1번, 2번, 3번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중 어떤 단자를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거나 또는 측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리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E, B, C 순으로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ESA562와 ESC1815처럼 트랜지스터의 형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2라고 하는 숫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2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2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접합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접합면의 개수. 그렇다는 얘기는 트랜지스터의 접합면의 개수는 두 개라는 의미이지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PNP 트랜지스터나 NPN 트랜지스터에 보면 접합면이 이와 같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접합면이 하나, 접합면이 둘. 그렇죠? 마찬가지로 NPN 트랜지스터도 자, 접합면이 정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접합면이 두 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S라고 있죠. 자, S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S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맞습니다. S는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세미컨덕터라는 의미죠. 반도체의 S를 바로 표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S라고 하는 것은 접합면이 두 개인 반도체 소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다이오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PN 접합 다이오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반도체 소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이것은 뭐와 같냐 하면 다이오드지요. 자,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의 극성을 보시면 자, 이쪽이 에노드 쪽, 그렇죠? 플러스 쪽이고 이쪽이 캐소드 쪽이 되겠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표시를 해보면 에노드 쪽이 바로 P형 반도체, 포지티브, 그렇죠? K, 자, 캐소드 쪽이 바로 N형, 네거티브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접합면은 몇 개입니까? 자,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이지요. 자, 접합면은 이렇게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이오드를 나타내는 파트네임을 보시면 자, 여러분 숫자 1, N, 실리콘 다이오드를 제가 두 가지만 표기를 해 볼게요. 1N, 4, 1, 4, 8이라고 하는 실리콘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또한 1N 4001부터 자 4007까지 이와 같이 실리콘 다이오드가 있는데요. 앞에 숫자가 뭐가 붙었습니까? 1이 붙었죠. 바로 이 1의 의미가 여러분 바로 반면이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접합면의 개수가 바로 한 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숫자 1과 숫자 2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성이 있겠지요. 보시면 이제 남은 이 S 다음에 A와 C가 있지요, 여러분. 알파벳 A와 C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가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 C가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와 B가 붙으면 이것은 PNP 트랜지스터란 뜻이에요. PNP 트랜지스터란 뜻이고요. C와 D가 붙으면 이것은 NPN 트랜지스터란 뜻입니다. NPN 트랜지스터. PNP 트랜지스터의 A와 B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A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주파용이란 뜻입니다. 고주파용이다. 자, 그리고 B가 붙으면 이것은 저주파용이란 뜻이에요. 저주파. 자, 그러면 눈치채셨죠? 자, C가 붙은 것은 NPN 고주파용이다 라는 뜻이고요. 고주파 타입이고, 그리고 D가 붙은 것은 NPN 저주파 타입이다. 저주파용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SA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접합면이 두 개인 반도체 소자로 PNP 고주파용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ESC는 무엇일까요? 자, 접합면이 두 개인 반도체 소자로 NPN 고주파용 트랜지스터다 와 같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붙으면 PNP 트랜지스터, C가 붙으면 NPN 트랜지스터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물론 뒤에 562와 그리고 1815는 제조회사의 리비전 넘버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전류 제어 소자에 해당이 되는 BJT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를 해 볼까요? BJT라고 하는 것은 쌍극성 소자로 전자, 전공 두 개의 캐리어가 모두 전도 현상에 참여를 하는 소자가 되겠지요. 또한 단자로는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3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압 이득은 높고 전류 이득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FET 같은 경우에는 입력 임피던스나 출력 임피던스가 높은데, 특히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은데 반해 BJT는 입력 임피던스와 출력 임피던스가 낮습니다. 노이즈를 중간쯤 발생을 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스위칭 속도도 중간 속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정전기에는 강하고 바이어스 설정이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